이 영화가 대히트를 하면서 액스타 감독이 되었고 별들의 고향이 성공하면서 이제 이장호 감독은 80년대 정말 많은 영화를 남겼고 오늘날 어떤 거장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얻으셨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신성일 선생이 전성기가 지났을 때거든요, 저 때가. 그런데도 신성일 선생님의 참 그 연기라든지 또 저는 그 여주인공으로 나온 안인숙 씨 같은 경우는 왜 저 배우가 저렇게 빨리 은퇴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마지막에 이렇게 수면제를 먹고 죽어가는 장면은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 지금 봐도 대단하고요. 물론 뭐 70년대라는 시대적 한계가 화면 곳곳에 나타나지만 음악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정말 이 영화가 한국 영상자료원이나 한겨레에서 한국 영화 100년 100편의 10선 안에 들어가는 그 이유를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분 정도 쉬고요. 오늘 김종원 선생님 또 배우 이화신님 또 박성배 촬영 감독님을 모시고 또 자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오늘 정말 신성일 선생님이 추모전을 해서 저는 극장이 미어 터질 줄 알았어요. 참 요즘 젊은 여기가 지금 예술학교거든요. 아까 학생들이 반금년 할 때 한 7명 정도가 왔었고 별들의 왕도 보고 학생들은 다 가시고 정말 신성일 선생님 팬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올드 시내 회원들은.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영화 쪽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몇 분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선생님. 너무 빠르죠, 세월이. 먼저 박성대 선생님하고 좀 토크를 제가 제 순서대로. 그냥 촬영만 했기 때문에 말 네. 주변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선생님 인터뷰 없으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뷰 365에 인터뷰 하신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뚫리고. 쌤 폭로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예, 그게 제 데뷔작이에요. 네, 정진호 감독의 네. 폭로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제가 보니까 어떤 정치 스릴러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당시 사회적 여건 때문인지 그냥 액션으로 이렇게 많이 간 것 같은데 그 영화로 선생님이 데뷔하실 때 신성일 선생님은 톱스타였죠. 그럼요. 네. 그 톱스타 신성일 선생님은 어땠어요? 그때 데뷔 때? 뭐라 그럴까 같이 일하는 스텝 중에 저기이기 때문에 어떤 스타들 맛은 없었어요. 네. 그냥 친하게. 네. 왜냐하면 연기자는 처연기사한테 잘 배웠거든요. 그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배우는 네. 그래서 굉장히 저기 했었고 그렇죠. 네. 특이한 기억은 없어요. 솔직히. 그때는 남정림 씨도 톱스타였죠. 그때 선생님께는 좀 배우 얘기들을 듣고 싶어요. 그 당시에. 예. 나는 근데 너무 일찍 갔죠. 네. 찍을 때도 예. 지가 한양대학교 61학번이거든요. 네네. 근데 다 찍고 나니까 남정집이도 한양대학 나왔대는 거예요. 아, 후배. 네. 촬영할 때도 모르고 끝나고 네.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동물의 하는 데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알았죠. 남정집이. 아, 그럼 촬영할 때는 후배인 줄은 모르시고 하셨나요?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예. 그 뒤에도 임권택 감독이 만든 바람 같은 사나이 이런 것도 촬영을 하신 거죠. 예. 예. 이거는 영화진흥공사 생기고 나서죠. 네네. 그리고 선생님 작은 꿈이 꽃필 때 같은 영화는 굉장히 멀리 섬에 저기 어디지 거기가 저는 전라도 어디 섬인 줄 알았는데 경상도라고. 경상남도 끄트머리 섬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배 타고 한 1시간 동안 들어가는 조그마한 섬인데 학교가 있었어요. 예. 초등학교도 지금 말하면. 근데 학년이 없으니까 2년에 한 번씩 뽑는데 1, 4, 5학년, 그다음에 2, 4, 6학년이 이렇게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찍고 그때
그때 신성일 선생님이 교사로 낙도의 교사로 나오셨거든요. 그럼 그 같이 오랫동안 촬영하면서 생활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뭐 그냥 뭐 한식구같이 지내는 거죠. 그럼 카메라 밖에 신성일 선생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 이제 섬에서 현지 로케를 하시면서 어떤 면이 뭐 어떤 점이 뭐 보였다 좋았다 뭐 이런 딴 저기는 뭐 그렇다 치고 거기서 그 수업에서 한 달 가까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보조 첩조 역할 해줄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해주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 다 출연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촬영 끝나고 이제 거기가 큰 배로 못 들어와요. 그 섬에는 조그만 섬으로 들어와서 작은 배를 타고 이제 건너와서 타는데 거기 그냥 바위돌 밑으로 해서 타고 오는데 그 출연했던 그 섬 아가씨들 언니들 아줌마들이 다 나와가지고 노래를 합창을 불러준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냥 그 작은 꿈이 꽃필 때를요. 저희 올드신의 그 MBC 미술부 팀장하던 송주환 부장이라고 지금 와 계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걸 영상 자료에서 보시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영화를 봤다고. 아주 그 뭐 바닷가 촬영하고도 멋있고 두 바퀴 그게 어떤 촬영의 힘도 있고 또 배우들 또 그게 김수용 감독님 후기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김수용 감독님하고 만나고 이게 이제 그 작품이 처음이에요. 그러세요. 그 뒤에도 김수용 감독님하고 작품을 그다음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산불 2. 그 칼라로 리메이크한 거 전계현 씨 나왔던 전계현 씨하고 저기하고 나왔던 선우용녀 씨가 나왔죠. 그것도 신성일 선생님이 주인공 하셨죠. 불에 타는 교복이 역할을 하셨죠. 그 신성일 선생님하고 작품을 그럼 엄청 많이 하신 거네요. 12편이면은. 근데 성일이 형하고 얘기는요. 그냥 너 연기자, 내 촬영기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진짜 뭐 반 형제처럼 지내다시피 했어요. 그런도 저 대구 친구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양호 감독 수라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이제 전우열이 뭐 김강우 그렇게 있었는데 아주 같은 저기 구역이니까 그래서 친했죠. 그 신성일 선생님이 고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연기했던 그 태백산맥 그 영화가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신성일 선생님 아들로 신영일 씨가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참 그냥 그 영화를 찍을 당시에 신성일 선생님이 마흔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노역까지도 지팡이를 짚고 마지막에 그 하시는데 그 영화 찍으셨잖아요. 그 영화를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3년 전에 영상자료원에서 그 영화를 할 때 선생님께서 그 영화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 그 태백산맥에 또 관한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그 영화가 참 대단한 작품이더라고요. 그 영화는 진짜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어떤 저희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뭐 그거는 이제 김종호 해주셔야지. 그런데 거기서 가장 그 당시에는 촬영 기사죠. 그런데 그에서 내가 지가 그 작품을 찍으려고는 충무로에 있었으면 생각도 못했죠. 제가 그때 영화진흥공사의 직원이었었기 때문에 그 작품의 권영순 감독이 저기 이용민 감독님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용민 감독님 수라에 이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게 이제 촬영 감독으로서 이용민 감독이 하시고 제가 카메라 오페레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막도 그렇게 나와요. 촬영 감독 시스템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 첫 케이스예요. 솔직히. 뭐 감독님께서는 박성배 촬영 감독님께서는 또 그 뒤에도 이제 뭐 신성일 선생님 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감독들과 작업을 또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87년도에 신성수 감독이 만든 달빛 사냥꾼도 감독님 작품이에요.
즉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신성일 선생님이 처음으로 조연을 하셨단 말이에요. 조연을 하셨고 또 그 영화로 아마 대종상인가 조연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신성일 선생님이 그 달빛 사냥꾼의 주인공은 안성기 씨가 였고 이제 그때 안성기 씨가 굉장히 그 이제 뜨고 있는 배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인공만 하던 신성일 선생님이 그 달빛 사냥꾼에서 조연을 할 때 선생님께서 촬영을 하셨으니까 그 선생님 그걸 좀 말씀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뭐 이렇게 영화 지금 보고 얘기한다면 생각이 날 텐데. 네. 거의 뭐. 선생님이 한 100편 정도 찍으셨잖아요, 영화를. 네. 찍으셨고 또 이제 그 마지막은 신성일 선생님이 그 신상옥 감독님이 그 북한에서 나오셔가지고 또 공교롭게 마윤미 찍으시고 갈정도 찍으셨는데 갈정이라는 그것도 정치 영화였죠. 그게 깐느까지 출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도에 또 신성일 선생님이 나오셨죠, 그죠? 그때는 신성일 선생님이 나이가 연세가 조금 신상 선생이 나보다 2살인가 위에요. 네네네네. 그렇게 신상호 감독이 미국 들어와서 미국 가서 오셨다가 한 것이 정발. 아 정말 갈정이 아니라 정말 제가 네. 제목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정발이에요. 그래서 예. 국내에서 찍다가 이제 헐리우드 쪽으로 미국 가서 나가서 찍어야 되는데 네. 내가 또 여기 딴 일이 있었어요, 합동에. 네. 미국을 못 가고 네네. 거기서 끝나서 다시 들어와서 네. 그 작품이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야단맞았죠. 네, 그때 좀 화제가 많이 됐었죠. 우리 그 박성백 선생님은요, 이 한예종 그 초기에 강의도 3년 하셨죠, 여기서. 예, 진짜. 네. 그 당시에 그 저기 어느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들어서 전여명 감독님하고 나하고 학년적 별도로. 근데 감독님께서는 저는 참 놀란 게 감독님께서는 지금도 꾸준히 책을 보시고 저를 만날 때마다 책을 주세요. 책을 보는데 얼마 전에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촬영 잡지가 없대요. 촬영 감독이. 근데 미국에서 구독을 하시면서 2019년 10월호 잡지를 갖고 오셨는데 미국에 지금 활동하는 촬영 감독들이 마블 영화만 만드는 마블 영화 주로 이제 만들고 하는 현재 활동 중인 촬영 감독들이 미국 영화 역사상 가장 촬영을 잘한 영화들을 이렇게 뽑은 거죠. 선생님 우리 보셨잖아요. 1위부터 10위가 놀랬어요. 1위가 아라비아 로렌스, 뭐 시민 개인 이런 고전 영화들이 이렇게 다 그 지금 현재 활동 중인 촬영 감독들이 뽑은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활동 중인 젊은 촬영 감독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면 고전이 몇 편이나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우리 박성배 감독님이 촬영하신 우리 고전 한국 영화 중에서도 뭐 대단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원세 감독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뭐 이런 영화들은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참 좋았고, 아까 우리 그 송주환 부장님이 세계 최고라 했던 작은 꿈이 꽃필 때 그런 영화들은 뭐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볼 기회가 없는데 신성일 선생님이 그 낙도 교사로 나오셔가지고 정말 헌신적인 교사였죠. 그런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적인 교사로 나왔던 그런 영화들이 참 우리가 많이 지금 영상 자료원에는 보관이 되어 있는데 꼭 그 상영을 하는 영화, 신성일 선생님이 500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신성일 선생의 대표작을 상영을 한다면 그 500편 중에서 발굴해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뭐 알려진 영화들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죠? 박승배 선생님, 그럼 뭐 또 뭐 신성일 선생님에 대해서 뭐 형제처럼 지내셨다고 하시니까 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신성일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네. 부산영화제에서 만났거든요. 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무슨 행사에서 만나서 그때 성일이 형이 준비하던 책이 있어요. 책이요? 네, 시나리오가. 그게 소확행이죠. 소확행. 네.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지금 쓰고 있으니까 언제쯤 나오니까 그거 해야 하고 3개월 전부터 그걸 이제 또 얘기 왔다 갔다 했는데 부산의 영화제에서 만났을 때는 야, 다 때려치고 지금 쓰고 있다. 누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딴 거 하지 말고 기다려. 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거 한다고 했죠. 네, 저도 10일 전에 문자를 아, 받았어요. 참. 그래서 참 그래서 오늘인가 내일인가가 아마 초기일 거예요. 네네. 49제는 진관사에서 때까지 갔었죠. 네네. 거기는 뭐 성일형뿐이 아니라 엄연한 씨도 네네. 엄연한 씨하고 신석이하고 결혼식을 그 오프에서 했거든요. 네네. 그때 내가 16대 필름을 20분 분량을 찍어서 아, 결혼식을요? 그래서 그걸 진짜 하라고 내가 성일형한테 맡겨놨는데 이사 가느라고 왔다 갔다 해서 그 큰딸 이름이 경아고 여기 경아 오경아 이름을 따서 네. 경아예요. 네. 3명. 네. 큰딸이. 네네. 둘째 딸이 수아거든요.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자료원에다 갖다 맡겼대. 그래가지고. 아, 그 결혼식 필름. 네. 그렇지. 근데 그걸 못 찾아. 자료원에 있으면 그거 아마 있을 겁니다. 예,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 신성일 선생님이 병원에 계실 때요.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이 영화를 거기 병원에 영화를 상영하는 시설이 있으면 영화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상영을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출연작 3편이 다 필름이 없어요. 어떤 영화냐 하면 첫 번째가 유현모 감독의 62년작 아낌없이 출연한 출세작이죠, 선생님. 그 다음에 66년도 이만희 감독의 만추고 세 번째 작품이 의외였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문진 감독의 데뷔작 중에 포옹, 윤정희 씨하고 나왔던 그 세 개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 영화가 다 필름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군번 없는 용사 그 영화가 있어서 제가 군번 없는 용사하고 강명화하고 악몽이라는 유현목 감독 영화를 보내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뉴스로 봤어요. 제가 신성희 선생님이 병원에서 군분 없는 용사를 상영을 했다 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 배우가 내 출연작을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은데 필름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무슨 관객이 2억이다 1000만이다 뭐 다 좋죠. 뭐 한국의 영화 산업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기생충이 칸느에서 작품상을 받을 정도로 영화 산업이 많이 컸는데 문화재로 정말 지정될 만한 필름들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까 방금년도 보면서요. 30분이 잘린 거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진행되다가 빨갛게 이렇게 무슨 이렇게 몇 번이 있대요. 그게 다 잘린 거거든요, 그 방금년이.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뭐 선생님 더 하실 말씀이? 아니요, 진짜 자료원에서 네. 뭐 이렇게 수집해서 다 모아놨지만 네. 이 영화 촬영 영사 시스템에 대한 기본 상식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무슨 회고전이나 하면요 사이즈가 안 맞아. 스크린 사이즈하고 찍은 사이즈. 그러니까 촬영할 때는요 후라파치로 다 찍거든요. 여기 와서 다 1.8호 16대9 사이즈죠. 1.8로 찍으면 우리가 룩배로 봤을 때는 뭐 위에 마이크 조금 나온 거 같은 거 그냥 지나가거든요. 저 푼지등 다 잘리니까. 네네. 근데 그걸 훌로 다 트는 거야. 그냥 자리원에서. 너무 기술적인 걸 너무 몰라. 선생님 좀 가르쳐 주시면 되죠. 그래. 책을 갖다 줬어요. 예. 하여튼 근데 요즘 영상 자료원도요 영화를 아주 많이 아시아 대만이나 홍콩에서 발굴을 해서 김수용 감독의 저 하늘에도 슬픔이 뭐 만선 뭐 이런 많은 영화를 발굴해서 요즘 영상 자료원에도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박지환이라는 저기 와 있는 저 학생이
해외에서 없어진 그 영화를 많이 구해가지고 영상 자료원에다가 기증을 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박지환이라는 지금은 학생이 아니죠. 이제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청년이래요. 박지환이라는 학생이 또 많이 그렇게 구한다고. 학교 들어갔어요. 아, 금년에 들어갔어요. 아, 축하해요. 네, 그럼 이화시 선생님께 좀 이화시 선생님하고 또 우리 방금연 봤어요. 네,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당연히 뭐 선생님도 데뷔작을 그 방금연을 우리 신성일 선생님하고 찍으셨잖아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당시에 저는 20대 초의 배우였고 신성일 선생님 아마 40초나 이렇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워낙 스타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수줍었고 감독님의 연출에 따라서 하고요. 개별적으로는 감히 얘기를 잘 못했어요. 제가 수줍어서. 네. 네. 그런데 신성일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그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다 그러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영화 배우로서의 어떤 자세 뭐 이런 것도 가끔 말씀해 주시고 워낙 바쁘셔서 뭐 여러 작품을 하시고 있는데도 이 금병매 자체 방금년이죠. 원제는 금병매였는데요. 네. 그 자체가 워낙 크니까는 주로 이제 여기다 많이 주안점을 두셨던 것 같은데 주로 촬영하시다가 쉬실 때도 굉장히 그 인문학적으로 그런 쪽이 강하신 것 같아요. 항상 책을 그렇게 바쁘시면서도 책을 계속 보시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뭐 그래도 신성일 선생님하고 아까 영화 보니까 배드신도 찍으시고 하셨던데. 근데 그거는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영화 촬영 때는 저는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사다가 대역을 남녀를 사다 놓고 제가 머리 뒤로 빨간 이렇게 리본해서 이러는 것만 찍으시고 정희성 촬영 감독님하고 그래서 나중에 저도 시사회에서 찍은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도 그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저를 보면 약간 웃어요. 너무 저 벗은 사람이 이화시였구나. 네, 그래서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촬영하고 그렇죠. 그때는 대역 시킨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수줍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해서. 근데 이화시 선생님뿐만 아니라요. 대부분의 여배우들은 이런 배드신이 나오는 영화를 보시고 나서 저거 나 아니다. 나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이화시 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김기영 감독이 눈에 힘만 주라고 해서 힘만 주고 있는데 정일성 감독이 저렇게 만들어 주더라. 아랑드롱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태양은 가득히를 찍고 나서. 그렇습니까? 르네 클레만 감독이 포터 위에서 힘만 주고 있더라 했는데 앙리 드카이 감독이 저렇게 멋있게 만들었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방금년이나 또 선생님이 그 이여도에 출연하신 걸 보면 아주 과장된 막 몸짓, 눈빛 뭐 그런 게 어떤 김기영 감독이 그렇게 의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영화에서 그렇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참 궁금해요. 전 선생님을 보면. 방금년에서도 신성일 선생님을 만나서 막 손을 뭐 이러면서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예. 네, 그러는 건 거의 아마 김기영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이셨던. 김기영 감독님 영화의 특징이죠. 그게. 네, 그렇죠? 네. 일상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약간 벗어난 걸 하는데도 그게 멋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걸 이제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 그 진주 사범대 계시는 송희복 교수죠. 그분도 영화 평론도 하고 하신데 만나 뵀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본 여배우 중에 제일 섹시한 여배우가 방금연의 이화시였다. 진짜요? 꼭 전화 통화를 한번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분이 술이 좀 취해서 제가 못했어요. 꼭 한번 그 정도로 이화시 선생님의 그 방금연에서 그 역할 자체가 방금연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런데 그걸 굉장히 잘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는 그만큼 이화시 선생님이 시감독의 시민이잖아요. 그때 연기 네, 경험도 그렇죠. 전혀 없었다. 네. 그렇게 하셨다는 게 참 저는 놀라워요. 네. 좋아요. 그리고 그 이화시 선생님이 한 10년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잖아요. 캐나다 계실 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영진 씨한테 연락도 하고 해가 우리가 뵀는데 저는 이화시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사실 겁이 났어요. 두근두근 했어요. 이화시 선생님의 1년의 그 김기영 영화대에서 보여준 그 카리스마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방금년만 보셨는데 이어도 이런 영화를 보면은요. 이화시 선생님의 그 뭐 눈빛 이런 게 정말 대단했어요. 그 영화나 뭐 1년의 영화들에서. 그래서 막상 뵈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그 비 오는 날 우산도 맞춰주시고 우리 봤을 때 그래서 정말 여배우라는 어떤 그 이미지는 영화 속하고 영화 바깥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또 제가 재작년에 이제 신성일 감독님, 신성일 배우님 그 부산 국제영화제 해고전에 갔을 때 우리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신성일 선생님 해고전에 이화시 선생님이 오셔가 계시니까 그때 네. 그래서 신성일 선생님하고는 계속 그렇게 친분이 방금년 이후에도 아니요. 그 저는 해외 생활도 했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지 못했고 돌아와서 부산 국제영화제 그 심사위원 2008년에 역임하면서 그 이후로 종종 뵀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첫 마디로 너무 아까웠다. 신성일 선생님이요? 네, 왜 속상해 이러시더라고요. 계속하지 왜 그랬나. 네, 그런 말씀하셨고 오늘은 정말 신성일 대배우님을 갖다가 회고하는데 있기 때문에 근데 신성일 선생님하고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도 부산국제영화에서 늘 뵀는데 그때는 제가 떠나는 날인데 아침에 브렉퍼스트를 이제 그 호텔 1층에서 하는데 저랑 사진 찍으면서 그러면 내년에도 또 꼭 봬요. 그랬더니 물론이지. 이러면서 굉장히 호쾌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딱 찍는데 팔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팔이 그냥 그 순두부 같은 느낌? 흐물흐물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미 먹보대를 하셨어요. 그래도 워낙 그냥 뭐 이장호 감독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장호 감독님 동생 이 누구죠? 이영호. 네. 그분이 이제 눈 안 보이시잖아요. 그분한테 네 형 제발 이런 데 오면 양복 좀 갖춰 입으라 그래. 막 이러면서 무슨 청바지에 잠바야 막 이러면서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산뜻하다기보다도 하여간 자기의 그 톱스타로서 이건 지키잖아요. 사진 찍을 때 팔을 잡았을 때 그래서 이분이 아프시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했게 됐는데 돌아와서 한 달도 못 했는데 매스컴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삶과 죽음의 이거는 아무도 이렇게 모르는구나 생각했죠. 네, 저도 폐암 투병 중이시면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그 소확행이라는 영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걸 준비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보통 그냥 뭐 영화를 하시려는 꿈을 갖고 계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누구를 감독을 맡기고 주인공은 누가 하고 내 아들 역은 누가 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뭐 검토를 시나리오를 몇 번 고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한 편 하시고 좀 더 건강하게 계시다가 가시려나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또 참 쓸쓸했습니다 그때. 요즘 연극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돌아와서 저가 활동할 때는 주로 얼굴 표정 연기 뭐 이런 거 하면 훅시 녹음으로 고은정 씨라든지 최고의 성우님들이 해주셨는데 오늘 별들의 고향에서도 안인숙 씨 목소리를 고은정 씨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화를 찍고 이제 저희가 그 녹음실에 한번 방문을 하면 자세히 얘기하는 걸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습관을 금방 그 프로들이 아셔갖고 저도 보면서
네, 촬영할 때를 봤나 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 3, 40년을 뛰어넘어가지고 영화 쪽에 오니까 이제 동시 녹음화가 돼 있어가지고 네. 당황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영국 쪽으로 이제 정중원 이사장님이 네. 정중원 대기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나가지고 네. 그분께서 연극을 하나 하니까 같이 할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대학로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네. 하면서 다시 영화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영화를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연극을 하신다는. 네, 그런 뜻도 있지만 네. 연기의 깊이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 연구 기회이기 때문에 주부들이나 요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도 다 배우가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으로 약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많아요. 네. 그래서 내 인생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나도 배우를 해보고 싶어. 네. 이래갖고 오시는 분들 하면 처음에 말도 잘 못 뛰고 중간 어미도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과정을 지켜보니까 재미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화시 선생님의 맡으신 역할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어도도 아니고 방금년도 아니에요. 아침에 퇴근하는 여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고두심 씨, 하명구 예, 씨랑 거기서 비가 오는 밤에 고두심 씨가 아기를 업고 막 절규를 하는데 선생님이 대사 한마디 없이 우산을 받쳐 들고 고두심 씨만 쳐다보는 아주 길게 네. 찍은 장면인데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아니 저런 배우가 대사 한마디 그러고 보통 그 시절에 여배우들이 한복을 색깔이 있는 한복을 입는데 아래 까만 한복을 입으셨어요. 네. 입고 고두심 씨가 그렇게 절규하는 고두심 씨가 노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사 한마디 없이 그냥 노려보는 그 장면이 그게 아마 본부인이고 고두심 씨가 붙여줘. 그리고 김기영 감독이 제작한 영화예요. 신학문예에서. 네. 그 아침에 퇴근하는 여자는 그 장면 때문에 저한테는 걸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셨나요? 그 장면이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걸 한번 보세요. 볼 기회가 있으면. 근데 선생님이 대사를 한마디도 안 해요. 네. 그냥 우산을 들고 까만 한복을 입고 노려보고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상적인 저는 아침에 퇴근하는 여자에서 선생님의 그 장면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뭐 더 하실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좋은 자리에 와서 얘기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용원 평론가님이 워낙 선생님이 오늘 여기 네. 모시게 된 건 정말 영광이죠. 네. 선생님이 멀리서 오셔가지고 저도 너무 죄송합니다.